마켓 무버입니다. 올해 우리 증시의 가장 큰 기대 요인 중 하나였던 밸류업 프로그램. 연말이 다가왔지만 밸류업보다는 오히려 밸류다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덧 출시 한 달을 맞은 밸류업 ETF의 경우에는 12개 상품이 일제히 마이너스 하락 상승권에 마이너스에서 손실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밸류업 ETF 상품이 모두 손실권을 기록하면서 밸류업 자체가 동력을 잃은 것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2개 상품 중에서 패시브형 9개 ETF 상품의 부진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나머지 3개의 액티브 ETF 역시 손실권이지만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액티브형 상품이 더 우위를 보고 있는 배경으로는 밸류업 역행 종목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로 논란을 빚었던 이수페타시스와 하반기 들어서 낙폭이 컸던 삼성전자 등 반도체 종목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적 속에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의 특별 변경을 추진합니다. 오는 20일에 일부 종목을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종목을 추가해서 지수에 특별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ETF의 수익률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는 특별 변경 이후에서도 직접적 수급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ETF들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하반기 들어 더 짙어진 경기 둔화에다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집권에 성공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가 소외된 현상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대응에 실패하면서 주가 약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점도 한 요인이고요. 또 이번 주 들어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정책 상품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LS증권 측은 이러한 정책 상품의 타격이 이어지면서 밸류업의 동력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되어야 할 법안 개정에 필요한 안건들이 빠르게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던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현 정권의 리더십과 정권 유지 여부에 대해서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정책 추진의 주체이자 동력을 상실한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분석입니다. 비상계엄의 여파가 여전히 우리 증시에 안개로 깔려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증시 다시 동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볼만한 이슈들 그리고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좀 이슈와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눠볼 이슈. 시장의 유일한 주인공, 고려 아연 진짜 찐 주인공이 아닌가 싶은데 한마디로 요 장세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 궁금해서 저희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네.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뭐죠? 비싸진다? 그렇죠. 예, 그거에 가격을 갖고 있는 상품들의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적용되는 법칙이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은 한 20%까지 올랐다가 이제 좀 약간 빠지고는 있긴 한데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너무 크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냐가 아니라 이제 당연한 건데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이제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사실 보유자분이나 아니면 신규 매수자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음 달 내년 이제 1월 달에 주주총회가 이제 20일 날 보니까는 다음 달 이제 23일에 임시주총이 있는데 네. 그거 이야기 좀 이따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고요. 네. 흔사길이 그리고 박정식 네. 파트너님은요. 네, 정치 테마엔 장사 없다. 오늘 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약간 어떤 길을 약간 센 느낌이 약간 들긴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진다.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갈까요? 네, 뭐 주식이라는 게 사실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주총 얘기 잠깐 드리면은 이제 다음 달 23일 뭐 주총이 잡혀 있는데
한 달 전에 이제 그 주주명부 폐쇄를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20일 날 이번 달 20일 날 주주명부 폐쇄가 들어가니까 이제 3일 양수도 계산을 하면은 12월 18일까지 매수한 분에 한해서 이제 의결권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양측에서 이제 한 주라도 더 많이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장내 매수 쪽으로 이제 굉장히 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그 이번에 이제 한 줄 평가를 할 때 흔하면 뭐 싸지고 귀하면 비싸진다 요거보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테마잖아요. 테마인데 테마주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배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테마주에서. 배짱이요? 그렇죠. 네. 테마주에서 배짱이 없으면 사실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들죠. 굉장히 중간에 많이 흔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수익 나신 분들 중에 내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오히려 좀 약간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올라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결론은 시장이 내려주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뭐 단기 매매는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약간 길게 보고 매수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고 들어갈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거는 한 달 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걸 보고 지금 기세가 너무 좋아서 이제 네. 기세가 좋아서. 주총까지 이제 갖고 가겠다. 뭐 그런 분들이 저는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 아연 참 어려워요. 원래는 질문을 지금 뭐 전략은 아니면은 매수 매도 뭐 이런 거 물어보려다가 그런 거조차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어떤 시선으로 현재 보고 계신가 궁금해서 질문을 던졌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저는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매도입니다. 아니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온 정치 테마 앞에는 장사 없다. 네. 그거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네. 오늘 이제 정치 테마가 좀 수급이 다 그쪽으로 몰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이 갈만한 종목들도 다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렇게 좀 그 정치 테마 외적인 섹터에서 강력한 수급이 조금 이제 몰리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고려아연이 240만 원대까지 고점을 형성했었는데 오전장에 정치 테마가 점차적으로 좀 거세지니까 수급이 싹 빠져나가면서 좀 그쪽으로 좀 옮겨 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 9%나 밀렸습니다. 원래 장중에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갔죠. 대략 한 20%까지 상승력이 전일 고점 대비 전일 종가 대비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9%까지 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이제 이대로 고점을 더 높이지 못한다면 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날 240만 원 이상 시세를 뿜어내지 못한다면 고려아연은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 지금 현재 뭐 지분 경쟁이 붙어서 뭐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이미 시가총액을 너무 많이 키웠어요. 그죠? 이런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분을 또 어떻게 늘리겠습니까? 많이 못 늘리겠죠.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분 경쟁도 지금 시가총액에서는 무의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제 주가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물론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 또 재차 반등력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전 고점인 240만 원은 좀 쉽게 넘기지는 못하지 않을까. 왜? 더 좋은 섹터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더 정치 핫한 테마? 섹터. 그죠? 아니 오늘 그냥 정치 테마를 드렸어야 됐나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런데 정치 테마주를 어쨌든 간에 지금 무조건 주인공은 정치 테마주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뭐 내일 좀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네. 또 이 탄핵 소추안을 또 제시할 것이고 네. 그럼 다시 또 표결에 붙일 것이고 이게 좀 반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치 테마는 계속 12월 달 내내 변동성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라는 것은 이러한 섹터에 쉽게 강력한 수급이 몰리기에는 다소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왜? 이미 오늘도 어제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던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도 시초로 빠지는 판국인데 어느 섹터에 수급이 강력하게 몰리겠어요. 그래서 고려아연도 좀 일정 부분 눌릴 수 있는 여력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있다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는 그냥 답이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유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